말을 좀 세게 하면은 생각을 좀 하고 나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라고만 자존감을 내 스스로 떨어뜨리고 내 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맞아. 근데 여러분이 남자를 못 만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배경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랑 다르게 30대가 되면 여자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리고 어떤 걸 어필하면 좋겠느냐,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요 20대 때는 비교적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남자보다 비교적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스펙이나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되면은 20대 후반 나이는 되어서야 본인이 이제 좀 더 사회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남자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본인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기에 급급하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더 포장할까, 거짓말을 할까, 그런 것들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20대 초중반의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남자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좀 더 여유로워져요. 내가 굳이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을 보여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는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혹은 여러분과 내가 자연스럽게 티키타카를 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안에서 충분한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20대 후반이 넘어가고 30대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여우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남자가 나 진짜 너 너무 좋아해, 진짜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다 그냥 믿고 걸러 듣잖아요. 여성분들도. 그건 남자들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필이 된다라는 걸 그 남자들도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굳이 목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유라는 게 가장 크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바뀌는 거는 그 남자는 좀 더 계산적으로 변해가게 돼요.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이랑 내가 만나면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 우리의 미래가 정말 아깝지 않을까? 지금 내가 너한테 시간을 썼을 때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 그 계산이라는 게 정말 더 심해져요. 그 남자분들도 저는 조금은 더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본인도 나이가 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줍지 않은 남자한테 시간 낭비하기 싫듯이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달라지는 것들은 기타 등등 외에도 많겠지만 어떻게 내가 그 남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색깔을 좀 강하게 가져보세요.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 너무 그렇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나만의 색깔이 있죠. 그걸 그냥 선명하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대할 때, 남자를 대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여주면 돼요. 근데 남자가 그거를 싫어한다면은 그냥 그 남자는 나한테 맞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개발 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좋다고 말을 하는 남자들은 사실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좀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 만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남들이 봐도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 부분에 과연 남들이 참 이 사람 매력적이다, 나라는 사람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다 하는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계산적인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내가 그게 해결됐다는 전제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 중 90% 이상이 제가 한 상담을 해보면은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분들은 엄한 데 가서 남자를 찾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상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근데 호숫가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가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어가 거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거고, 내가 붕어를 잡고 싶어요. 근데 바다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아무리 던져도 붕어가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을 좀 세게 하면은 생각을 좀 하고 나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라고만 자존감을 내 스스로 떨어뜨리고 내 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다른 동성 친구들이 봤을 때도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맞아. 근데 여러분이 남자를 못 만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배경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을 봐야겠죠.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봤는데도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 이상형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한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지만 이 배경을 바꿨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장소 베스트 3가지만 좀 추천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서점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서점도 시간대별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시간대는 이제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가기 전 그 8시에서 9시 그 시간 정도. 점심시간에서 서점에 있는 남자들은요, 진짜
진짜 자기계발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 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 어때요? 서점에서 본 남자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저는 괜찮은 남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서점에 가면은 코너가 다 있잖아요. 뭐 자기계발 아니면 뭐 수험 아니면 뭐 인문, 경제, 경영, 뭐 비문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 있는 코너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냥 눈에 띄는 내가 이 사람 첫눈에 봤는데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은 문제없이 정말 연락처를 따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초면에 죄송하지만 사실 커피 한잔 해보고 싶어서 연락처 좀 받아갈 수 있나요? 제가 커피 한잔 나중에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괜찮다? 번호를 안 줄 남자는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장소는 카페인데 이 카페라는 것도 조금은 달라요. 이 카페 같은 경우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역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 역세권에서 그냥 가까이 있는 카페 같은 거 있죠. 뭐 2번 출구 앞에 있는 뭐 엔젤리너스나 아니면 뭐 10번 출구 앞에 있는 뭐 스타벅스 이런 거 말고 좀 더 그냥 골목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항아리 상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오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바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런 데에 오는 남자들은요, 이제 그 카페라는 것의 분위기가 그냥 좋아서 본인이 할 일을 가지고 오는 남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약에 봤다면은 그 남자는 아마 좀 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좀 더 진취적인 활동을 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소개팅 어플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입견 물론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개팅 어플만큼 또 그 이상의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발리나브리지라는 그 소개팅 어플 회사랑 같이 제휴를 맺고 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주선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 한 명과 그리고 남성분들을 실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소개팅 어플이라는 건요, 완전히 내가 다른 문화나 아니면 다른 생활에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거나 똑똑하거나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 어플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소개팅 어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 결제 시스템. 남성분들 입장에서 결제 시스템이 진짜 빡빡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돈을 많이 안 내니까 상관없겠지만 뭐 사진 보내면은 돈 낼라 그러고 뭐 좋아요 누르면 돈 낼라 그러고 메시지 보낼라 그러면 돈 낼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페이를 지불하고 그 남자도 적절하게 페이를 지불해야지만이 그게 건전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검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선자 시스템이 있는 거.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처럼 어떠한 장치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어플에서 만난 사람 중에 괜찮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